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송대감댁 과부 윤 씨는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로 벌써 3년, 외로움은 더욱 깊어만 갔지요. 내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구나. 혼례를 치르자마자 서방을 잃다니. 나이 30도 안 되어 과부가 되었으니 이를 어찌할꼬. 윤 씨는 명문 사대부인 최대 감댁 며느리였지요. 허나 그러면 뭐 합니까?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인데 답답한 최대 감댁에서 사는 재미라곤 아무것도 없었지요. 사내 손 한 번 못 잡고 과부 신세라니. 앞으로 이긴 세월을 무슨 낙으로 산단 말인가? 그때 여종인 춘섬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아침 진지를 드실 시간입니다. 큰마님께서 마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호령 내리시기 전에 어서 가셔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날 들볶는구나. 알겠다. 곧 나가겠다. 윤 씨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창백하고 야위어 있었지요. 28배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니 그 쓸쓸함이 오죽하겠습니까? 난 이렇게 늙어가고 말 것이야. 삶이 아니라 감옥이 따로 없구나. 한숨을 폭 내쉰 윤 씨는 몸가짐을 정돈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는 오늘도 엄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얼굴색이 좋지 않구나. 자고로 양반가 며느리는 얼굴빛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느니라.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길이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것이 느껴졌지요. 윤 씨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식욕이 없어 밥알만 뒤적였습니다. 요즘 집안 농사일이 엉망이더구나. 아무래도 새 머슴을 들이는 것이 좋겠다. 어머님 뜻대로 하시어요. 덕구아재에게 머슴을 뽑으라 말해두겠습니다. 윤 씨는 공손히 대답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답답한 뿐이었지요. 하여 밥상을 물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당에는 새로 온 머슴들로 북적였습니다. 최고참 머슴인 덕구아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자들은 모두 힘이 좋아 보이는구나. 이 집안 머슴은 근면한 것이 미덕이다. 자, 내일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도록 하거라. 윤 씨는 마당 한켠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머슴 한 명에게 시선이 갔지요. 마침 덕구아재가 그 머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라 했더냐? 상돌이라 합니다. 힘쓰는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상돌이는 키가 크고 어깨가 단단한 머슴이었습니다.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깃들어 있었지요. 듬직한 것이 보통 사내가 아니로고. 참으로 머슴 같지 않은 풍채로구나. 윤 씨는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지요. 순간 상돌이도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 씨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새로운 머슴인가? 그러합니다, 마님. 힘이 세고 일도 부지런하다 하여 데려왔습니다. 상돌은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허나 그의 눈빛은 윤 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다른 하인들과 다른 당돌함에 윤 씨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마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하거라. 우리 집 일은 덕구에게 배우도록. 윤 씨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귓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상돌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지요. 윤 씨는 서둘러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마님, 새 머슴이 범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저 머슴일 뿐이다. 허나 윤 씨는 어째 가슴이 자꾸만 두근거렸지요. 이른 새벽, 윤 씨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뒤척이다 바람을 쐬러 밖에 나왔지요. 마당을 거닐던 윤 씨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물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물가에서 상돌이가 상반신을 드러낸 채 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급히 몸을 숨겼지요. 그녀의 심장이 또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리도 사내다운 사내가 있단 말인가.
윤 씨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상도리의 근육이 물을 끼얹을 때마다 출렁였지요. 온몸의 구릿빛 피부는 어느새 물에 젖어 번들거렸습니다. 응. 저게 대체 뭐야? 상도리의 등에 선명한 상처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채찍에 맞은 듯한 흉터가 여러 줄 나 있었지요. 윤 씨는 놀라움의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상도리의 목소리에 윤 씨는 몸을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바람 소리였나 보군. 상도리가 우물가를 떠나자 윤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나 그녀의 마음 속에는 상도리가 깊이 새겨져 있었지요. 그의 단단한 근육, 넓은 어깨, 그리고 등의 상처 자국까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었나 보다. 안주인이 되어서 머슴을 훔쳐보다니. 윤 씨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방으로 돌아갔지요. 침소로 돌아온 윤 씨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지요. 아까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담?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마님, 아침 진지 드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몸이 좋지 않구나. 어머님께 그리 전하거라. 윤 씨는 춘섬을 물리고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허나 눈을 감아도 상돌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금지된 욕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저녁이 되어서야 안채 대청마루로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더니 얼굴색이 더 나빠졌구나. 어디 아픈 데가 있느냐? 아닙니다. 어머님. 그저 잠을 설쳐 피곤할 뿐입니다. 사실 그녀는 하루 종일 상돌이를 생각하느라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었지요. 허나 입 밖으로 낼 수야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네가 남편을 잃은 지 이제 3년이 지났구나. 앞으로는 더욱더 몸가짐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윤 씨는 공손히 대답했으나 가슴 속에서는 반발심이 일었습니다. 28배 나이에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지요. 밤이 깊어 침소로 돌아온 윤 씨는 창가에 서서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갓집 며느리라곤 해도 허울뿐이구나. 매일같이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는데 위로해줄 남편도 없었지요. 울적한 마음의 달을 보는데 마침 상도리가 홀로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도리는 달빛 아래에서 무언가를 읽고 있었지요. 글 읽는 머슴이라니. 참으로 신기한 사내로구나. 그날 밤 윤 씨는 한참이나 상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그래. 잘 왔다. 안채 처마가 비가 새는 것 같으니 살펴보고 고쳐다오. 네, 마님. 당장 살펴보겠습니다. 윤 씨는 상도리가 처마를 살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 근육이 사다리를 오갈 때마다 꿈틀거렸지요. 윤 씨의 가슴도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어디가 문제인 것 같으냐? 기와 몇 장이 살짝 어긋나 있습니다. 금세 다 고쳐놓겠습니다요. 더울 텐데 한 잔 마시고 하거라. 윤 씨는 상도리에게 막걸리를 건넸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이런 분의 넘치는 대접을 받다니 황송합니다. 대접을 받으면서 둘의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순간적인 접촉이었지만 윤 씨는 전율을 느꼈지요. 상돌의 눈빛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시킬 것이 더 있으니 저녁에 잠시 들리거라. 네, 마님.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지요.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거울 앞에 앉았지요. 오래간만에 화장을 하니 자꾸만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상돌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윤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지요. 너에게 물을 것이 있어서 불렀다. 말씀하십시오, 마님.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춤을 추었지요. 윤 씨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네 등에 있는 상처는
어쩌다 생긴 것이냐? 상돌이는 대담하게 웃었답니다. 그것이 궁금하셨습니까? 아니면 제 등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까? 윤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상돌이는 조심스럽게 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이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시지요? 벼랑간 상돌이가 윤 씨를 품에 안았습니다. 강인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자 윤 씨는 숨을 멈췄지요. 둘의 입술이 닿는 순간 그녀는 전율을 느꼈답니다. 아무도 알아서는 아니 된다. 걱정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뜨겁게 하나가 되었답니다. 마님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정말이냐? 네가 볼 때 정말 그러하느냐? 사내가 자기를 아름답다고 하는 순간 온몸이 짜르르했지요. 혼례를 치르자마자 청상과부가 된 윤 씨에겐 모든 게 생소했습니다. 윤 씨는 상돌의 품에서 진정한 여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느꼈지요. 그들의 밤은 길고 뜨거웠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기와집 대문으로 관원들이 들어섰지요. 관아에서 오셨다 하셨소.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이 근방에서 수상한 자를 찾고 있어.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로 위험한 자라 하오. 덕구의 눈이 순간 마당에서 일하고 있는 상돌에게 향했습니다. 상돌은 아무렇지 않은 척 일에 집중했지요. 윤 씨는 안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지요. 관원들이 떠난 후 상돌이는 물동이를 들고 안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윤 씨는 그를 따라 나섰지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저들은 대체 누구냐? 마님, 저들은 저를 찾는 자들입니다. 그 말에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언젠가는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합니다. 마님께 해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을 것이야. 두 사람은 잠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윤 씨는 가슴이 떨렸지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급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머님, 안채 뒤편꽃이 시들어 물을 주라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여종이 하면 될 것을. 이제 그만 내 방에 들어가 있거라. 윤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상돌이와 함께였지요. 마님은 상돌이와 함께 역경을 이겨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을 보낸 후 윤 씨를 대청마루로 불렀습니다. 오늘 관아에서 온 자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반역자의 자손을 찾고 있다고 하더구나. 윤 씨는 또다시 철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인들과의 접촉을 줄이거라. 과부의 몸으로 머슴과 자주 대화하는 것은 가문의 체면을 손상시킨다.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윤 씨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러간 후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날 밤 윤 씨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상돌이를 침소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지요. 시어머니가 의심하고 있다. 아무래도 덕구가 우리를 감시하는 듯 싶구나. 마님, 이제 너무 위험합니다. 저와의 관계를 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씨는 상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아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할 것이야. 상돌이는 윤 씨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윤 씨는 눈물을 흘렸지요. 어느새 둘은 서로를 연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 진짜 정체를 말씀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가 누구건 나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부디 들어주십시오. 상돌이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어딘가 당당하고 위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이상철이라 합니다. 저는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이지요. 윤 씨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남쪽 지방의 광산 채굴권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러나 어느 날 한 양반이 그 권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요. 그 양반은 바로 마님의 시아버님인 송대감이었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요. 그럴 리가 없다. 시아버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마님께서는 모르셨을 것입니다. 송대감은 조정의 힘을 빌려 우리 가문의 광산을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를 역모로 몰아처형하였지요. 윤 씨는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안에 대해 알지 못했던 면을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처음에 저는 복수를 위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마님의 시댁을 무너뜨리고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 했지요. 나와의 관계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느냐? 이상철은 윤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님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은 변했습니다. 윤 씨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상철에 대한 배신감과 사랑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지요. 마님, 시댁에는 비밀 장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 가문을 몰락시킨 증거가 모두 담겨 있지요. 그것만 있다면 빼앗긴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윤 씨는 천천히 이상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알겠다.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그날 밤 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몸을 뒤척이며 고뇌에 빠져 있었지요. 윤 씨는 날이 밝기도 전에 후원으로 나와 이상철을 불렀지요. 마님 부르셨습니까? 내 이야기를 밤새 생각해 보았다. 더 자세히 알고 싶구나. 이상철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처형되신 후 저는 가족들과 함께 도망쳐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을 얻어 돌아가셨고 남동생은 굶주림으로 죽었지요. 저는 복수를 맹세하며 살아남았습니다. 참으로 끔찍하구나. 하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어찌 증명할 것이냐? 송대감에게는 비밀 장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불법적 거래와 뇌물, 음모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 장부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서재 바닥 아래 숨겨진 공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 접근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내가 그 장부를 찾아보겠다. 만약 네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너를 도울 것이야. 이상철은 조심스럽게 윤 씨의 손을 잡았지요. 위험한 일입니다. 발각되면 마님께도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나는 이 집에서 항상 이방인이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나를 가문의 체면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다. 만약 시댁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면 더 이상 충성할 이유가 없지.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둘의 눈에서는 깊은 애정이 흘러넘쳤지요. 그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마님도 조심하십시오. 상철이 마당을 빠져나간 직후였지요. 갑작스러운 외침 소리가 기와집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윤 씨는 깜짝 놀라 몸을 숨겼지요. 하인들이 상철을 거칠게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지요. 윤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놈을 창고로 끌고 가라. 대감마님께서 직접 신문하실 것이다. 윤 씨가 급히 일어섰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시어머니가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어머님? 저놈이 역적 집안의 자제라고 하더구나. 게다가 네가 저자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도 있다.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퍼뜨린 것입니까? 하인들이 봤다고 하더구나.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그보단 이 집안을 속인 점 머슴을 제대로 벌해주십시오. 알겠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모든 게 오해인 것 같구나. 그제야 시어머니는 의심을 풀었지요. 윤 씨는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철의 신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허나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답니다.
창고에서는 이상철의 비명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윤 씨는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는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춘섬아, 저 창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상돌이가 심하게 매를 맞고 있습니다. 대감님께서 직접 신문하고 계시지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지요. 창고에서는 여전히 이상철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그 장부를 찾아내겠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구나.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 씨는 시아버지의 서재로 향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윤 씨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윤 씨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지요. 이상철이 말한 대로 바닥 아래에 숨겨진 공간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서재 바닥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정말로 책상 아래쪽 바닥에 미세한 틈이 보였지요. 윤 씨는 바닥을 열어젖혔습니다. 거기에 검은 비단으로 쌓인 장부가 놓여 있었지요.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이럴 수가. 이상철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 장부를 펼쳐보니 그 안에는 이상철이 말한 대로 모든 증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뇌물과 조작된 문서, 그리고 이상철의 아버지를 역모로 몰아넣은 계획까지 전부 말입니다. 참으로 악독하구나. 하늘의 심판을 받으리라. 윤 씨는 장부를 품에 숨기고 바닥 판자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녀가 일어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군가가 서재로 오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재빨리 책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송대감의 신복인 상구아재가 들어왔지요. 상구아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지요. 침소로 돌아온 윤 씨는 장부를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기다려라 상철아. 내가 꼭 구해줄 것이야. 방으로 돌아온 윤 씨는 몸종 춘섬이를 불렀습니다. 그가 한 말이 전부 사실이었어. 이제부터 이상철을 구해야겠다. 마님, 너무 위험합니다. 막지 말거라.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으니. 마님을 존경하는 춘섬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허나 곧 마님과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그날 밤 윤 씨는 창고로 숨어들었습니다. 이상철, 정신 차려요.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 윤 씨와 춘섬은 이상철을 업고 안방으로 돌아왔지요. 갖은 고초를 겪은 이상철은 꼬리말이 아니었지요. 윤 씨는 이상철의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았습니다. 마님, 열이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말하지 마라. 그는 죽지 않을 것이야. 윤 씨는 밤새 이상철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적셔 그의 이마와 목, 가슴을 닦아주었고 상처에 약재를 발랐지요. 하지만 이상철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이상철의 상태가 위급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푸르스름해졌지요. 이상철, 내 말이 들리나요? 제발 버텨요. 우리는 아직 함께할 일이 많아요. 이상철은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아버지를 부르고 때로는 윤 씨의 이름을 불렀지요. 윤 씨는 절망 속에서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님, 시댁에서 수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인들이 이상철 도령을 찾고 있다 합니다. 어서 문을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마라. 내가 아프다고 하고? 바깥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상철, 조금만 더 버텨요. 내가 당신을 꼭 살려낼 테니. 마님, 시어머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윤 씨는 급히 이불을 끌어올려 이상철을 가렸지요.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흉내를 내었답니다. 윤 씨는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방 안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어제부터 몸이 좋지 않다고 하더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아마도 요즘 마음이 혼란스러워 그런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지요. 그 머슴이 도망쳤다.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으니 곧 잡히고 말 것이야. 윤 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지요. 그러합니까? 반드시 잡아서 본보기를 보여주십시오. 그자가 혹시 너를 찾아오지는 않았느냐? 중상을 입었다고 하니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어찌 그런 사람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을 둘러본 후 나갔습니다. 윤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품속에 꼭 끌어안고 있던 상철은 여전히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이상철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지만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지요. 이상철, 조금만 더 버텨요. 당신을 꼭 살려낼 테니. 춘섬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뜨거운 물과 약재가 들려 있었지요. 마님, 산에서 구해온 약초입니다. 상처에 좋다고 합니다. 고맙구나, 춘섬아. 네가 아니었다면 이상철을 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시댁의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그녀의 기지로 번번이 위기를 모면했지요. 일주일이 지나자 드디어 이상철의 의식이 돌아왔지요. 마님,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편이에요. 우리는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낼 것이에요. 윤 씨는 이상철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그에게 향해 있었지요. 당신이 회복하는 대로 여길 떠나요. 어디든지 함께 가고 싶군요. 두 사람의 손이 달빛 아래서 단단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춘섬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요. 마님, 시댁에서 마님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합니다. 헌데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돌려보내는 도중에 자객을 보내어 습격할 모양새입니다.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상철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지요. 이제 우리가 떠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마님, 윤 씨와 이상철은 도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송대감댁을 벗어나 저 먼 산속으로 달아나기로 하였지요. 마님, 저와 함께 가시면 고생이 많을 것입니다. 시댁에서의 안락한 감옥살이보다야 훨씬 나을 것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둘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지요. 그날 밤 윤 씨와 상철은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산속의 작은 마을로 향하는 숲길을 걷고 있었지요. 윤 씨는 이상철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양반가의 안락함을 버리고 이렇게 도망자가 되다니. 저는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길고 험한 산길을 지났지요. 며칠 후 둘은 강원도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으며 시댁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지요.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난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윤 씨는 산국화를 따서 차를 우려내고 있었지요. 조정에서 사자의 편지가 도착했소. 당신의 옛 시댁의 죄과가 모조리 들통난 것 같구려. 송대감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아주 큰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필귀정이었지요. 결국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 법이군요. 억울한 사람들도 이제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을까요? 윤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흰 구름 사이로 따사로운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부인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들의 죄는 묻혀버렸을 것이오. 저는 그저 다시는 누군가가 저처럼 울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계곡 사이를 걸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산이 조용히 어둠에 감싸이고 있었지요. 조정에서는 마침내 상철의 아버지가 받은 역적의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송대감이 꾸민 모함이었음이 드러난 것이지요. 상철의 선치는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상철의 가문 또한 옛 지위를 되찾게 되었답니다. 아버님, 이 불효자가 이제야 얼굴을 들게 되었나이다. 상철은 조정에서 내려온 사면 교지를 받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 씨는 말없이 곁에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싸주었지요. 복권 이후에도 상철은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을 밝히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마침내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장원 급제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서방님이 장원급제라니요? 윤 씨는 상철이 본인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하염없이 울었지요. 그 눈물 속에는 오랜 고난의 해방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철은 조정에 출사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언변과 필력이 뛰어나 조정의 중신들도 혀를 내둘렀지요. 또한 그 뜻이 바르다 하여 임금의 총애까지 받게 되었지요. 주상전하, 제게 이리도 높은 벼슬을 주시다니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러나 상철은 결코 머슴살이하던 지난 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주 시골로 내려가 민정을 살폈지요. 상철은 빠짐없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답니다. 백성들의 고통에 결코 눈을 감지 않은 것입니다. 하여 상철은 벼슬아치로서 무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초여름 윤 씨와 상철은 간소하게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관대작의 사치 대신 마을 사람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웃으며 잔을 나누었지요. 이제야 참으로 당신의 부인이 된 듯합니다. 그대는 언제나 내 부인이었소. 다만 세상이 늦게 그것을 허락했을 뿐이지요. 서방님, 저는 서방님과 더는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렀지요. 그들의 집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자손들에게 고든 삶과 옳은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윤 씨는 푸근한 손길로 집안을 돌보았지요. 해가 거듭할수록 집안은 번창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100년을 해로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